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로 들어온 상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종목은요. 에코프로머티입니다. 매수가가 11만 5천 원, 굉장히 높으시고요. 손절할지 보유할지, 손절할 시에는 금액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진짜 매수가를 듣고 깜짝 저도 놀랐는데 네. 매수가가 11만 원, 지금 현재가가 5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쵸. 지금 손실이 네. 어마어마하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손절하고 받고 타야 될지 버텨야 될지 정말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지원 파트너님? 최근에 주가는 그래도 워낙 많이 빠져서 네. 더는 안 빠지긴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가끔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이나 지인들하고 호프집이나 이런 데 가면요. 네. 가끔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막 이 빵빠레가 터질 때가 있잖아요. 빠밤빠밤빰빰빰 하고 옆 테이블 보면 생일 축하한다고 막 터뜨려주죠. 네.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 종목을 말씀하실 때 약간 머릿속에서 그게 떠올랐어요. 뭔가 옆에서 빵빠레가 터지고 있는 것 같은? 옆에서만? 네. 옆에서 뭘 지금 하는구나. 네. 왜요? 1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금부터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놔두면 옵니다. 아, 그까지나? 네. 막연한 기대감을 주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로 막 기다리면 와요. 문제는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구간까지도 시간은 걸려요. 근데 지금은 놔둬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울타게 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배터리 섹터 종목들은요, 이전처럼 배터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슈만 갖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물론 지금 잠깐 시장이 피곤한 구간이에요. 뭐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만의 어떤 정책 뉴스가 조금 더 한 스푼 얹어져서 그 플러스 알파의 승수 효과가 좀 보여진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가들보다 지금 현재 주간장 반발을 조금 세게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이 구간에서 좀 시간은 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횡보하는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전 71,700원 차트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71,700원 구간까지 반발을 한 이후에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를 89,5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가장 빠르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단값이 몇이냐라고 한다면 전 이 두 군데 가격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11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오지만 지금 올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4만 9천 원이라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8만 9,500원, 7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은 누군가에게는 적지 않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미 비중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너무 비중이 많아서 다른 걸 매수하기 꺼려진다면, 다른 걸 매수하기 좀 어렵다면 그냥 있는 비중을 놔두셔라. 그리고 손절을 할 때 어디서 손절하냐고 질문을 주셨듯이 그 구간에서 지지를 보고 저항 돌파를 보고 손절해도 거기 손절을 하자. 이거보다 나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추가는 그 종목을 하는 게 맞겠죠. 네. 그죠? 이걸 꼭 그 가격에 탈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손절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더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보다는 놔두셨다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에코프로 그룹의 이 전구체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이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에코프로 머티. 지지난해에 매출이 거의 그래도 한 9천억 가까이 나왔던 기업인데 작년 매출이 3천억이 안 됩니다. 매출이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나고요. 영업이익은 뭐 적자를 내버리고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올해도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지금 적자는 지속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은 올 하반기에 지금 보니까 올해 연말에 전구체 3공장 가동이 예정이 돼 있네요. 네. 이러면은 내년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어쨌든 지금은 조금 버틴 김에 네. 좀 더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또 정지원 파트너도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당장 더 빠지거나 뭐 손실을 보고 팔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전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상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두산 로보틱스요.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89,500원에 30%요. 89,500원에 30%요. 네. 매수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네, 제부 때문에. 오래되셨구나. 네. 어떤 게 제일 궁금하실까요? 뭐 지금 이 순간에 막 손절도 못 하겠고 안 그러면은 또 뭐 물로 타야 될지 네.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래 갖고 계셨으면은 뭐 물타기나 추가 매수 정도는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자, 이 목소리가 밝으셔가지고 수익이 좀 나셨나 네. 하고 지금 종목을 봤는데 아쉽게도 네, 일단 마이너스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라고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동구 대표님 어느 예. 정도까지 가격 받을까요? 아유, 글쎄 조금 어렵죠.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2년 가까이 되셨다 그렇고 네. 2년 중에 아마 그때 고점에서 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 이런 내용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연말이나 연초만 되면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죠. 우리 일하기 싫거든요. 네. 예, 일하기 싫고 항상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쪽은 뭐 자동화, 로봇 이거는 만년 테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 초에도 이제 로봇 관련한 테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 협동 로봇에서 상당히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휴게소라든지 일부 이제 가면 무인 카페 커피 네. 판매기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실적이 안 나와요. 지금 뭐 보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작년도까지 410억 정도 적자였고요. 지금 올해 지금 1분기 120억, 그다음에 2분기 156억에서 한 300억 정도 적자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4분기도 실적에 대한 어떤 흐름들 이런 내용들이 아직까지 없죠. 네. 근데 이제 로봇에 대한 내용들은 아직까지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아까 이거 보니까 89,000원 선 정도니까 89,000원 같으면 9만 원 정도 보고 네. 지금부터 한 5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손실은 한 40%, 30한 몇 프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요 종목에서 지금 20%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다른 쪽에 수익이 좀 나가 있으면 한 포트에서 한 7%, 8% 정도 지금 요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네. 싹 청산하시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까 네. 시청자님 우리 말투로 봐서는 전혀 팔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말 연초만 되면은 로봇주들이 성장률에서 부각이 되거든요. 아마 그때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설프게 뭐 손절매 지난번 38,600원까지 갔는데 그때도 안 파셨는데 지금 뭐 파시라고 그러면은 그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되 내년도 초에는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보셔야 될 부분들이 적자의 축소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장성 있고 그러한 기업이라도 적자 규모가 축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1분기 120억, 2분기에 156억이에요. 미미하지만 적자는 한 30억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하고 적자 폭이 축소가 된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희망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하고 있고요. 굳이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 하반기 그러니까 한 연말 4분기 정도 돼야 되겠죠. 한 7천 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산 로보틱스 대한민국 협동 로봇 대표 기업인데요. 자 아쉽게도 어쨌든 지금 10년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올해하고 내년도 지금 뭐 추정 실적 기준으로는 올해도 적자, 내년도 적자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3조 8천억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 뭐 12년째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시총이 4조 가까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주가는 뭔지 몰라도 약간 미래 로봇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은 사실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가면 지나보면 내려오는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참조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올 연말 기준 한 7만 3, 4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가 연초에도 좀 7만 원 갔다가 내려오고 최근 2달 전에도 7만 원 갔다 내려오고 7만 원 가면 좀 막히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유, 계속 적자라서 일단은 매출이 조금 늘어야 될 것 같다. 실적적인 부분 두 분 모두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만 7천 원, 7만 3천 원 정도에서 연말쯤까지는 일단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김정희님의 종목이고요. 고영 들어왔습니다. 매수가 16,300원이고 이것도 뭐 로봇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료 로봇. 오늘 주가가 14,200원. 살짝 손실을 보고 계세요. 네, 자, 이 고용도 연초에는 참 주가 좋았는데 올해는 지금 계속 연초 이후로 재미가 없어요. 네. 워낙 그뭐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술력 있는 그런 기업이긴 한데 일단 주가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여? 이 이제 기업의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봐요. 네. 너무 출중하신 분들이 레포트를 많이 써주셨으니까 좀 가격과 수급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시장 흐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ETF였단 말이죠. ETF에 포함되어 있는 지금 이 종목도 제 기억에는 로보나 뱅가드라든가 아이셔드에서 포함을 하고 있는 ETF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ETF 내의 비중을 조금 줄여나가는 액션들이 보여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누군가가 갖고 있는 비중에서 일정량을 리밸런싱하는 과정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 위로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네. 16,800원 구간이 있어요. 이제 상단 가격에 16,800원 위로는 23,000원 위로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16,800원을 돌파할 수 있느냐를 일단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렇다면 좀 거기서 비중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못 가고 비비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13,800원이라고 하는 자리에는 살짝 리턴 값이 좀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자리를 매듭을 짓고 가야지 되는 그런 구간들인데 고기를 보러 들어온 거고 마침 지금 현재 구간에 바로 밑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은 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나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흔든 다음에 16,800원 구간 들어올 때 비중 줄이고 차후 다시 가는 거를 좀 보고 대응을 하자. 왜냐하면 이전의 고용과 지금의 고용은 또 달라요.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또 움직이는 수급의 기준도 다르고요. 근데 이걸 좀 월봉으로 보게 되면요. 어영부영 몇백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3만 원이라고 하는 구간까지 올라온 종목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큰 시세를 주고 나면 굉장히 양호한 겁니다. 큰 시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자신의 가치, 미래 가치를 끌고 왔지만 그 가치를 검증하는 구간에 주가가 매달려 있고 변동을 준다는 건 그나마 되게 양호한 거예요. 여기서 조금 안 좋은 종목군들은 정말 심하게 내다 꽂아버리는 흐름도 나오거든요. 그나마 기업이 내용이 있고 앞으로 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과거와 같이 추진력 있는 흐름들은 나아가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치는 흐름이 나올 때를 잘 활용하고 나가시는 게 유리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핸들링하기가 조금 껄끄럽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16,800원 구간에서 비중 정리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옮겨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게 아니면 이제 아주 낮은 비중으로 5% 미만으로 그냥 포트의 한 구석에 딱 넣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우리 참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좀 할증 거래가 되거든요. 이 고용도 좀 할증 거래되는 대표적인 기업이긴 한데 좋은 거 하나 나쁜 거 하나 말씀드린다면 지금 실적 전망이 나쁘진 않습니다.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한 200억 좀 넘길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00억, 내후년 한 400 벌 것 같다. 요거는 좀 좋은 건데 좀 나쁜 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40배가 넘고 내년 실적 대비해도 지금 보면 30배, 31배 정도 되거든요. 내후년 실적 대비해서 봐도 지금 25배 정도 되니까 어찌 보면 퍼가 좀 고퍼, 성장주 퍼를 좀 네. 갖고 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내후년에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가정하고 그 실적 대비해서 아직 25배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봐서 약간 밸류 부담이 아닐까. 그래서 최근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 좀 떨어지면은 좀 올라오는 경향은 있는데 올라가면 못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박스권 염두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짚어주신 뭐 실적 전망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6,800원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거기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보자. 정재호 파트너는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들어왔네요. 매수가 27만 원이고요. 카카오 사려다가 네이버를 샀는데 30만 원 가겠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자 카카오를 살려다가 네이버를 사셨답니다. 다행히 오늘 카카오는 빠지고 그렇죠, 네이버는 올랐으니까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최근 한 1, 2주 흐름만 놓고 보면 카카오가 오히려 나았거든요. 자, 네이버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는 일단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카카오의 상승 흐름이 좋았었고 네. 네이버가 조금 뒤처져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부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카카오는 탈락을 했고 네이버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뭐 NC소프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다음에 또 기업들 보면은 지금 LG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5개 정도가 들어갔어요. 네. 정부에서 원래 이제 GPU를 갖다 1만 장 정도 구매를 하기로 했었고요. 그 중에 1차적으로 1,576억 정도 됩니다만 한 5천 장 정도를 요 5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뭐 GPU 지금 천장이 없어서 뭐 주가가 못 올라가고 그런 기업들은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뭐 하이퍼클로바는 이제 소브린 AI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역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챗 GPT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능가할 수 있는가, 능가하지를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저는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검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접속률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챗GPT라든지 이런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검색을 통해서 하는 내용들이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이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네이버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커머스 쪽에서 상당히 강화를 좀 하고 있거든요. AI를 활용한 뭐 구매를 좀 정진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부분은 사실 이제 1조 9천억이나 2조 한 2, 3천억 정도로 해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을 걸로 봅니다만 저는 이제 네이버를 자주 오래 봐왔거든요. 네. 가장 핵심되는 요인이 뭐냐면은 AI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회복이 아니고 챗 GPT 쪽에 따라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이를 보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한성숙 전 대표이사죠. 그분이 이제 중소기업부 장관으로 들어갔고 청와대가 아니고 대통령실로 들어가면서 주가가 상당히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좀 소화되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트레이딩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 선을 이탈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 네. 이렇게 봐지고 있고요. 다만 당분간은 올라오더라도 조금 제한적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이 됐던 부분들이고, 목표가는 25만 원, 단기 목표가는 25만 원이고요.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30만 원 넘어갈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27만 원이죠. 27만 원. 매수가는 27만 원. 요거요,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매매 패턴 한번 보시면은요, 8월 달, 7, 8, 9월 달은 엄청 다 약해요. 주가가 약하고 항상 주가 올라오는 게 뭐냐면은 연말에 연초에 올라와요. 네. 그래서 아마 보유하시려고 하면은 올 연말이나 연초까지 가져가시면은 뭐 한 30만 원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정부에서 오늘 가기부에서 일단 AI 대한민국 대표 기업 오늘 1차 선정이 있었거든요. 5개 기업. 거기에 카카오는 떨어지고 네이버는 되고 네. 하면서 좀 상반된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네이버는 뭐 워낙 굵직굵직한 기업이니까 우리 증권사 목표 주가 미래 가이드 통해서 잠깐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화면을 좀 보도록 하면은요. 네이버는 지금 주가는 좀 장기간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2021년도 이후로 뭐 글로벌 증시 무너지면서 같이 빠져가지고 좀 바닥을 오랫동안 헤매고 있고요. 최근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 때문에 한번 이슈가 되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오른 거 한 절반 정도 지금 빼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이버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잠깐 좀 보면은요, 좀 한 32만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실적 화면 아래에 있는 왼쪽 하단에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를 잠깐 보면 올해 2조 2천억, 내년 2조 5천억, 내후년 2조 9천억 이렇게 뜨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래도 영업이익 대비 한 20배 정도는 평가를 주는 기업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내년에 2조 5천억 벌면 이제 주가라고 하는 건 미래를 선행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올해 시가총액으로 한 50조는 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내후년에 2조 9천억 버니까 그러면 뭐 내년에는 한 60조도 가겠네.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50조에서 60조 안으로는 들어가겠네 하는 게 업계 시각이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6조 원이다 보니까 요러면은 뭐 30만 원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업계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좀 작게 보는 데가 한 30만 원대, 좀 세게 보는 데는 35만 원, 네. 평균 한 32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이동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어떤 이유로 뭐 시장 때문에 빠지거나 하면 꼭 말씀하셨던 가격 부분 나오면 좀 찬스로 봐도 괜찮은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급등한 이후에 진입하신 분들은 조금 고민되실 시점일 것 같습니다. 뭐 짚어주신 의견들 잘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바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카카오요. 카카오요. 네네. 이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6만 원요. 6만 50%요. 원이요. 50% 있으시고요. 그러면 최근에 조금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 전에 샀었어요. 좀 됐어요. 그러셨구나. 오늘 요거 막판에 조금 빠지던데, 쭉 밀리던데, 요거 뉴스 그런 거 보셨죠? 네네, 봤어요. 그럼 좀 잘 올라가는가 했는데 네. 쏙 빠져가지고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아유, 그러게요. 좀 팀에 거기 탈락됐는데도 좀 버티네 했는데 막판에 그렇게 돼서 요거 관련해서도 그러면 저희가 전망 한번 자세하게 조금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카카오는 오늘 장 출발부터 막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 내내 거의 한 6%대 네. 상승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아마 발표 나면 들어갈 거야라는 기대감 좀 있었는데 발표해서 없다라는 얘기 전해지면서 2시부터 박살나기 시작해서 네. 다행히도 뭐 이렇게 뭐 마이너스 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올랐는 걸 뺀 정도예요. 네, 그쵸.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100원으로 끝나긴 했는데 자 지금 뭐 너무 단기보다는 좀 그래도 하다못해 한두 달이든 서너 달이든 좀 편안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들고 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만약에 우리가 한 달만 일찍 알았다라고 하면 제가 임계점 하나 잡아드렸을 텐데 네. 네,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번 임계점이 7,900원이었었거든요. 네, 딱 7,900원으로 1,600원까지 까치밥 한번 주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가격 구조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빨간 선 안에 들어와 있죠. 58,600원 구간하고요, 53,800원 구간이요. 이 사이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이 선 아래로도 이 선 위로도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 밑에 43,800원 기준까지만 지금 바로 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먼저 가격 조건부터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 뭐가 됐다 안 됐다 말이 많은데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회사가 이전과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없다라고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카카오가 과거에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노발신 경영, 그게 가장 큰 원천이었거든요. 막혔죠. 막힌 이후부터 카카오는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올라오는 거는 그 모멘텀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을 실어서 올라왔죠. AI라고 하는. 그럼 이 거대한 회사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꼴랑 2천억을 준다 안 준다, 4천억을 준다 안 준다가 단기간에 주가에는 변동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안 준다고 해서 경영진은 정부가 돈을 안 준다니까 우리는 AI를 포기합시다 라고 내일 아침 회의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이 회사의 AI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는 저는 모릅니다.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챗GPT라든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분명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그 성과가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걸 갖고 매듭을 짓는다거나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의 요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그것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정체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 6만 원 위로 올라온다면 저는 50%의 과도한 비중을 갖고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 기대치잖아요. 시장에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가고 있는 기업이 있고 될 수 있는 것들을 끌어와서 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무언가 된 거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될 수 있는 기대치를 막연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대치는 있겠지만서도 오히려 지금은 무언가를 갖추고 가는 회사들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50%의 비중보다는 전 10%의 미만의 비중이라고 한다면 이후 7만 900원을 넘어서 다음 8만 원 고지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비중을 줄여서 가자라는 것과 줄일 수 있는 구간은 6만 600원짜리에 들어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서 좀 보자. 만약 내려왔다고 해서 무른 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려와서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종목을 매수인데 활용하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좀 정체된 흐름 이후 지수 흐름에 따라서 지수 프리미엄 받고 변동이 좀 나오게 될 테니까 그 흐름을 활용하셔서 비중을 줄이는 용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네이버, 카카오는 2021년 이후로 거의 흐름이 유사합니다. 네. 어쨌든 올해는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분위기는 조금 그래도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그 점 감안하셔서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6만 원 위로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중이 50%면 조금 많으시니까 그거 줄이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상담은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진중공업이요. 세진중공업이요? 네, 예.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네, 12,000원. 12,000원이요? 네. 12,000원이시고 비중은 뭐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15% 정도. 15% 정도 있으시고 네. 오늘 그래도 조금 올라서 수익권에 들어는 오셨는데 네. 어디까지 뭐 갈지 매도가 뭐 이런 거 궁금하실까요? 네, 예. 어디까지 가실지 아니면 조금 올라가면 매도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또 일단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저희가 자세하게 전략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네, 자 목소리가 또 너무 차분하셔서 제가 조심하게 봤는데 수익이 나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손실인 줄 알고. 자 요즘 뭐 이쪽 업황은 굉장히 지금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어디까지 볼까가 지금 관건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볼까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선박 데크라고 하면은 선장님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게 각종 항해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 쪽이 되겠죠. 그 선박 데크하고 그다음에 LNG선에 들어가는 LNG 탱크 이런 쪽인데요. 주로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쪽 그룹에서 매출이 나오는 쪽이에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 수주 잔고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 2분기 이후부터 해서 조금씩 이제 거의 그 전년 전기 대비해서 고만고만하다. 약간 이제 수주 잔고가 정체점에 일단 도달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돼요. 네. 반면에 이제 이번에 그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면서 특히 이제 조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이냐면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게 LNG 가스선이라든지 이런 쪽이 필요하냐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본국의 군함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수선박을 제조하는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선박용 데크라든지 이런 쪽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LNG 가스라든지 이런 쪽은 다소 다른 각도에 조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깔아놓으시고 보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했던 가격대가 지금 12,000원 선이라고 했죠. 네. 12,000원 선에서 보면 여기 가장 5월 달에 많은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수를 최근에 하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요 가격대는 절대적으로 이탈하면은 안 된다. 예, 이탈을 하면은 다시 하단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시청자님께서 그럼 12,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럼 본전인데 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불타기 매수를 한다라든지 물타기가 아닙니다.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부담이 갈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갭이 나왔던 자리가 있어요. 지금 2,700원 선 라인이 있거든요. 요 라인을 이탈하거나 침범하게 되면은 전략 현금화를 하시고요. 예, 그 라인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조선업종들이 완전히 꺾어진 게 아니고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적정 주가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종목이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가는 전략인데 고가에 파는 거는 본인의 욕심을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고가가 14,800원 선이거든요. 요 라인을 강하게 내일이라도 그다음에 모레라도 돌파하는지 한번 보겠고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윗단에서도 이익을 실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진중공업도 네 바로 저희 미래가이드 통해서 증권사 목표 주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세진중공업 최근에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왼쪽 화면을 지금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 오른쪽 세 개가 올해, 내년, 내후년 실적 전망치거든요. 지금 빨간색이 매출액인데 올해, 내년, 내후년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요 녹색 선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지금 내후년이면 거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영업이익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 상승도 요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실적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 지금 더 좋은 분위기라서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긴 드는데 문제는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1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실적 감안했을 때 한 16,000원 정도를 보자 이런 분위기라서 이게 16,000원 부분에 가면 좀 가는 게 스탑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점만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고가를 쓰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목표가 참고해주신 목표가는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기준점을 확실하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12,700원을 이탈할 시에는 현금화를 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자 기준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볼 텐데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입니다. SK 오션플랜트 들어왔고요. 매수가 21,800원. 2년째 보유 중인데 3년 보유는 싫어서 문의를 네. 드립니다. 자, 2년째 보유 중인데 3년까지는 들고 있기 싫어요. 네. 한 게 차트를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확 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도 지금 뭐 거의 회복을 많이 한 상태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3년을 보유할까요? 올해 그냥 팔까요? 일단 2년 보유하셨는데요. 네. 2달 정도 더 보유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네. 2달 정도 조금 더 보유하셔서 노트북 값 하나라는 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단으로 23,000원 구간하고 27,000원 구간에 수치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위쪽 구간으로 올 때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아니면 그 구간에서 좀 수익 보고 청산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좀 흔들고 나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금 제 시간 관계상 요 가격 두 군데 23,000원, 27,000원 두 개만 잡아드리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져가십시오. 자, 참조대로 SK 오션플랜트는 올해, 내년, 내후년 사상 최고 실적이 예고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증권사 평균 목표 주가는 한 23,400원 정도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목표 주가 좀 상향 분위기거든요. 25,000원에서 그냥 28,000~29,000원까지 상향하는 분위기라서 우리 정전 파트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달 보다 보면 25,000원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니까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좋습니다. 2년 보유하셨으니까 2달만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확실한 수익 보시고 매도하시는 쪽으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 바로 확인해 봐야겠죠. 진주 같은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시장이 불안해도 갈 종목은 간다. 정재훈 파트너는 사명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삼성전기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사명 대 삼성전기. 아마 삼성전기는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사명은 뭐였더라? 좀 헷갈리신 분들 네.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부터 먼저 들어봅니다. 삼성전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즘 보면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조금 네. 살아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테슬라의 삼성전자가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권, 물론 이제 27년도부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 삼성 관련한 종목군들이 거의 이제 지금 테슬라 쪽하고 조인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력 상품 그 제품이 뭐냐면은 MLCC 그러니까 적층형 세라믹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판 쪽이죠.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삼성전기의 업황, 그러니까 카메라 모듈 같은 게도 지금 갤럭시 Z7 플립이죠, 폴더 요 두 개가 나왔는데 시장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모듈 들어가게 되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화되면서 기판에 대한 기대감들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쪽은 아직까지 조금은 어렵습니다만 전기차 쪽도 살아나게 되면 MLCC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뭐 사실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저는 삼성전기는 적극적으로 네. 매수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우리 테슬라 파운드리 수주 받으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저 업계에서 목표가 한 18만 원, 19만 원 정도 제시받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요. 자 사명은 또 이건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기업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사명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일단 지금 장에 이런 종목이 좋아요. 부채 비율이 일단 낮아요. 네. 방어 성향을 갖고 있고 또 이제 필름도 만드는 회사고요. 뭐 갖다 붙이자고 하면 여러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 제 타이밍이 됐을 때 그게 시간이 줄어들어서 기본 말씀을 드린 그런데 부품 시장에도 진출을 좀 했고요. 조선 부품 시장에도 진출을 했고 지금 캐퍼시터 필름에서는 글로벌 3위의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가격 조건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사명이 47,500원, 4,750원 구간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5,300원 구간까지를 열어두고 있어요. 수급 조건으로 5,300원 구간까지를 열어두고 있고 약간 방어 성향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자꾸 털어내려고 하는 액션이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5,300원이라고 하는 구간까지를 쭉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방금 말씀드렸던 4,700원, 4,800원 구간까지는 단기 흐름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주간 이벤트 속에 주요 지표 발표도 있고 좀 체크해 봐야지 될 세부 지표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세포가 관련돼서 어떤 말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고 내러티브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은 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여타 제가 항상 큰 종목들 반드시 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가져왔던 거랑은 좀 상반되게 좀 짧게 보자. 그래서 확실한 가격, 조 구간까지만 보자 말씀드리면서 사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삼영도 지금 내년도가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 한번 찍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더 확실한 단기 흐름 볼만한 종목으로 사명 가져오셨습니다.